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인상이죠. 올해 한 차례 더 올리겠다고 하고 있어서 우리 금리가 계속 동결된다면 한미 금리 격차는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 시중금리도 벌써 슬금슬금 따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물론이고요. 빚을 내서 집 장만하신 분들 그리고 또 장사가 잘 안 돼서 은행 대출로 생활 자금 하시는 분들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반갑습니다. 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많은 평가들이 나오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이 여덟 번째거든요. 2015년 12월서부터 2015년 12월에 한 번, 16년 12월에 한 번, 17년 작년에 세 번, 네. 금년에 세 번, 그리고 지금 아마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네. 포인트는 이게 지금 시작이 아니고요. 끝도 아니고요. 지금 정확하게 반환점 돌아왔다. 즉 앞으로 최소한 4번 이상을 더 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에서 2.25%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3.5에서 3.75%까지 기준금리를 적어도 1%포인트 이상 더 올릴 거다. 그런 긴 안목에서 이번에 조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뭐 사실 그러면 미 연준은 수순대로 금리 인상 사이클을 밟아가고 있는 거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수순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원래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15년서부터 나왔거든요. 네. 근데 15년, 16년에는 상황이 너무 좀 불확실하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비둘기파들이 뒤로 미뤘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올리는 것은 사실상 조금 미국으로서 뒤늦은 그런 조치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것이고 그 사이에 또 공화당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화당 정부는 대체로 금융가 또는 은행을 두둔하는 쪽으로 소위 말하는 매파가 주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감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좋죠. 예. 이번에 3.1% 금년 성장률을 예측을 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를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1%라고 하면 최근 한 20, 30년 동안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성장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분기별로 보면 4% 정도 가까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인데 미국 경제가 제가 지난주 미국을 다녀왔지만은 이게 뭐 모든 부분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네.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여전히 네. 또 불황인 부분이 있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감원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예. 미국 경기도 뭐 그렇게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잠깐 한 3분 경제학 강의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에 우리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겁니까? 왜 신경 써야 하는 겁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첫째요.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자금들이 높은 금리를 향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미국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뭐 일본과 같이 자금이 넉넉한 사람들은 나가도 부족함이 없지만 달러가 상당히 그 궁핍한 특히 신흥국가의 경우에 달러가 싹 빠져나가면 그 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그 나라가 유동성 어떤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가 2008년이나 97년에 경험했던 금융위기, 즉 달러 부족 상태에 처하기가 쉽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어떤 가능성이 신흥국가 중심으로 발발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정도의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다른 동남아 국가나 네. 같이 동등 비교할 수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뭐 여기서 이제 신흥국가라고 하는 게 누구냐, 인도냐, 뭐 브라질이냐, 러시아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인도네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보다는 상당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인도나 러시아보다 탄탄하냐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국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수출도 좋고 반도체 수출이 잘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또 지금 내수가 부진한 문제라든지 한국 경제도 지금 전반적으로 몸의 모든 부분이 다 건장한 게 아니라 반도체 부분만 굉장히 쌩쌩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좀 비실비실한 면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약점 때문에 만약에 사태에 신흥국가의 어떤 자금 유출이 돌발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가계부채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변수인데 또 미국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금리 차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연내 우리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지금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2015년 12월이거든요. 계속해서 미국은 금리 올린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조금씩 금리를 올려갔는데 네. 그 사이에 이주열과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내려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주열 총재로서는 야 이거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릴 수가 없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가계부채도 많으니까 아마 상당히 좀 위가 좀 아까 뭐 위장 이야기를 했지만은 상당히 좀 속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주열 총재는 내심 금리를 서둘러 올려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텐데 또 이제 강요 쪽에서는 경제부처 쪽에서는 뭐 그거 별로 문제가 없다. 네. 뭐 우리 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는 금리를 내심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주열 총재는 아무가도 금융 전문가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아마 저는 한국은행은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 금리를 한번 올려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우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10월, 11월 시기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예. 첫째, 더 이상 우리가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놔둘 수 없다. 그리고 예. 미국은 12월 달에 금리 올릴 것이 지금 확률이 뭐 93%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미국은 벌써 2015년서부터 금리를 올려왔는데 우린 거꾸로 내려왔단 말이죠. 따라서 조만간 저는 금리를 올려야만 할 텐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지금 지금 금리 못 올린다는 저 그 난센스라고 생각해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요 가계부채 문제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한국 예. 경제의 전반적인 금융의 건전성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한국은행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계부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한 20~30% 되는 굉장히 그 극소수에 말하자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응책이 있어요. 따라서 가계부채에 너무 얽매여서 실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미 실기했다고 보거든요. 진작에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나간 일은 좋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더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지금 0.75%포인트 아닙니까? 저는 한국은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금리 인상 조치를 줘서 우리 대출자로 하여금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과도한 부채는 빨리 갚고 그다음에 무리한 투자, 무리한 부동산 투자, 무리한 부동산 투기는 서둘러 우리가 단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확실히 줘야 되는데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한국은행은 미적미적거렸고 그런 네.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낙연 총리도 뭐 괜한 또 발언이라고 뭐 비판 받았지만 어쨌든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을 또 해서 또 논란의 소지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지금 가장 내관이 됐다라고 앞서 이제 부동산 시장 얘기하셨지만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확실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집값 거품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구조 연결고리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금리가 싸니까요. 대출 금리가 싸니까요. 네. 그러면 대출 금리를 싼 금리로 조달해서 부동산을 사든지 특히 주식을 사든지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니까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투기를 굉장히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요. 네. 앞으로 한국은행이 미국의 그 어떤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면 그야말로 그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는 투기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굉장히 좋은 처방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기 문제도 사실은 최경환 부총리 이후에 저금리 과도한 그 유동성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9.13 대책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도 한국은행의 금리는 서둘러 올려주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양적 완화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저금리로 뭐 시중에 이제 돈을 유동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돌게끔 하는 뭐 그래서 이제 다시 경기를 되살리는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결고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금리를 자칫 올리게 되면 지금 뭐 국내 경기상 안 좋으니까요. 우리 우려하는 시가 뭐 돈맥 경화라든지 돈이 안 도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급부로 걱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난센스라고 보는 이유가요. 최경환 총리가 부총리가 2014년서부터 금리를 낮추면서 척하면 삼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기준금리가 2.5였어요 우리가. 2.5이던 것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 1.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 엄청나게 한국의 기준금리를 낮춰줬는데 경기 살았나요? 안 살았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경제가요. 그 실물 경제가 특히 네네. 예, 금리에 그렇게 민감할 정도로 예, 그러지 아니했어요. 낮춰서도 경기가 안 살았기 때문에 네. 뒤집어서 올려도 실물 경기는 별로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를 낮춤으로 해서 투기가 조장됐기 때문에 이 투기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정상 수준으로 되돌려주는 것. 미국에서도 어저께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뭘 강조했냐면 밸런스다, 노멀라이즈다, 정상 속도로 금리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도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저금리 상황을 조속히 정상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속도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럼 인상을 한다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 얼마나 빨리 올려야 되느냐? 미국처럼 1년에 4차례, 3-4차례 그렇게 우리가 올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늦었거든요, 벌써.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적어도 4번 더 올릴 거거든요. 그럼 이제라도 쫓아가야죠. 그럼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속도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금융 정책을 한다고 보면 미국이 올리는 속도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왜?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 우리가 늦었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은행이 따라올 그렇게 거라고 할 생각은 안 해요. 있을까요? 근데요. 네. 만약에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과거와 같이 미적거리면 다시 말하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고 앞으로 올릴 건데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뭐 눈치 보면서 이렇게 뭐 곁눈질하면서 안 올린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금융시장의 투기도 투기지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 금리의 어떤 그런 역전 현상을 정부가 한국은행이 시정시켜주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여러 시나리오들을 지금 여쭤보니까 네. 만약 저희가 늦었다면 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같은데 이제 거품이 빠져야 될 시기라고 이제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0.25%포인트씩 말고요. 네. 0.5%포인트씩 그렇게 금리 인상하면 안 됩니까? 0.5%는 여태껏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0.25는 정상이다. 네. 근데 정상인데 0.25를 자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0.5를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도 충격을 주는 것보다도 0.25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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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씩 이렇게 올려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한국의 펀더멘털과 미국의 펀더멘털을 봤을 때 적어도 한국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담은 1%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 그동안의 대세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도 저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주는 것이 한국은행의 또 한국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봐요. 네. 그동안의 이주열 총재의 이주열 총재는 트레이드마크가 금리 인하 그러니까 한국은행 역사상 그렇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한 총재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어렵다고 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답은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서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도 한 1% 정도 높게 유지해 주는 것이 한국의 금융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그게 정답이다. 물론 저는 한국은행과 그 현 경제 책임자들이 그렇게 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한 2년 뒤에는 굉장히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걸 경고하는 거죠. 뭐 자본 유출을 우려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속도를 좀 맞춰서 금리 차이를 없애는 게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경기가 부양되지 않았다 과거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금리를 또 이렇게 뭐 가파르게 좀 올리다 보면은 지금 안 좋은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포인트는 금리가 올라서 투자할 것을 포기할 정도의 그 마진에 있는 투자가 지난 한 2년 동안 없어 왔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더라도 투자가 뭐 줄어드는 효과는 있어도 매우 드물 거라는 거죠. 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 저금리로 어마어마한 돈을 굴려서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된소리를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지난 2, 3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투기가 있어 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시정하는 가장 바르고 효과적이고 정답이 뭐냐 하면 금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인데, 그런 대책은 놔두고 뭐 종합부동산세 올려도 뭐 5만 원, 7만 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니다고 봐서, 지금 2, 3년 동안의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병폐는 뭐냐? 너무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촉발을 했다. 따라서 미국도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미리 오래전서부터 2015년서부터 올려왔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부채 이야기하고 뭐 금리 경제 이야기하면서 늦춰져 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행이 실기한 것은 확실하고, 그 실기를 빨리 많이 하려고 하면 한국은행에 저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정도로 가는 것이 한국은행으로서는 매우 필요한 저는 사항이 되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보지만 정답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물가는 저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물가하고 통화의 관계, 물가하고 금리의 관계는 거의 단절됐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국제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만 올라버리면 외국에서 싼 물건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저는 물가는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그런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저 물가 이야기하면서 또는 경기 이야기하면서 올려야 할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30년 전에는 맞는 이야기지만 최근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정에다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 진작에 올려줬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미뤄오다 보니까 전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꼴맡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전 한국은행이 부동산 투기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주열 총재한테 매겨야 된다고 보는 거죠. 금통위원이면 상반기에 인상 던지셨겠네요. 저는 의견 주셨겠네요. 아니, 내릴 때부터 내리지 말자고 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매파적이세요. 뭐 내리지 말자는 게 매파라면 매파일 수가 있겠죠. 예.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